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입니다. 최연소 지역구 의원 김규남 의원을 여러분 앞에 모셨습니다. 김규남 의원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의 의원 김규남입니다. 저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가장 핫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TBS입니다. TBS에 대한 문제를 오늘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만으로 28입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총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2명 중에서 이제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참 막내로서 있으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막내 같지가 않아요. 외모가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조금 늙은 것 같습니다. 28이면은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20대 때 배지를 다셨잖아요. 맞습니다. 26세 때 아마 국회의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력하지만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뭐 서울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김규남 우리 의원도 아마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은 예감이 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생하시고 그랬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16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가시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국민의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공감하세요?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국회는 저희 국민의힘이 다수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는 서울 시민분들,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방선거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의 국민의힘은 이제 76석이 있습니다. 112석 중에서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이제 중앙 정치에서 지금 사실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그게 표현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TBS 문제가 아닌가. 사실 TBS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지금 많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또 중도 보수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그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 김어준이 하나를 못 자르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렇죠? 사실은 서울시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김어준 진행자 자체를 자르기보다는 TBS의 방송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TBS를 정상화하는 거에 목표를 조금 두고 있습니다. 김어준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TBS의 정상화, TBS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TBS의 정상화하면은 이제 많은 국민들은 김어준을 자르는 것부터 이거 정상화로 보거든요. 그게 상징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임기 1년에 보궐선거 시장이 됐을 때는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니까 내가 어떻게 못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시장이 되시고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했는데도 뭐 여전히 변한 건 없거든요. 왜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TBS의 정상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부분을 너무 공감해서 저희가 7월 4일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TBS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이게 TBS를 폐지하는 거 아니냐. 폐지는 사실 서울시에서 논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출연금 매년 350억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편파 방송을 하는 TBS에 더 이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혈세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입니다. 흔히 뭐 TBS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언론 탄압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공영방송이 해야 될 부분, 이제 공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점이 많고요. 또 지역방송으로서 TBS의 역할이 있는데 사실 중앙정치 담론을 많이 담음으로써 사실 그 역할이 많이 퇴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뭐 많이 들었는데 뭐 김어준 씨 뭐 이런 사람 등장하면서 이게 교통방송이 아니고 정치방송 같아요. 정치도 일방적으로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 방송 같은데 과거에는 TBS 사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은 사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오로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시민들이 조금 일부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이제 시에서 조금 행사를 하고 40%는 이제 시민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40%에 대한 시민 의견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작위로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상 서울시장의 그 권한이 있는 거죠. 60%를 이제 시에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오 시장이 못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김어준 씨가 임기가 있어요? 김어준 그 진행자 말고 이제 TBS 사장에 대한 임기가 있고 사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업무 보고 받을 때나 TBS 이강택 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조치를 제대로 안 하느냐. 항상 근데 TBS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편성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이게 어쨌든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공공성이 있는 그런 자유거든요. 그래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자유인데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얘기한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인 생활을 오래전에 해봤는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이런 것은 언론의 공적 책임하고 공정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TV조선 같은 정편 방송은 수사하고 있잖아요. 재승인 평가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런 제지도 없이 이렇게 언론의 자유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얘기가 안 되고요. 제가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뭐 TBS 사장을 임기가 남고 어쩌고 그냥 자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행정심판을 하든 뭘 가처분 소송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해라. 저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그런 어떤 뭐 제도적으로 이겨서 다시 컴백을 하더라도 단호한 모습을 저는 오 시장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당신을 서울시장으로 뽑아준 뭐 김어준이 같은 사람 자르고 박원순 시장이 정말 서울 구석구석에 구축해 놓은 좌파 사람들의 진지를 이게 이런 것 좀 없애라 하는 것이 오 시장을 뽑아준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었는데 지금 뭐 서울시 의회가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일들을 이제 시에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너무 조금 중도적이시고 조금 합리적이신 분이시죠. 합리적이셔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칼질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저 같으면 일단 자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 가처분을 신청을 하든 걸고 나오면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더라도 그래야지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지. 이게 무슨 뭐 프로그램 사회자가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그냥 김어준이 놔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수 유튜브인 이봉규 씨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요. 오세훈 당신 일부러 김어준이 안 자르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김어준이가 날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뜯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물어뜯는 거 너 왜 안 자르고 즐기고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봉규 씨 같은 분은. 이런 오해까지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긋하고 이렇게 긴장감 없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간다 하는 모습을 우리 지지자들 또 중도 보수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한편으로는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 그 너무 우파적인 성향을 많이 안 찌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중도층도 가져올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도 명확하게 이제 입장을 내놓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시의회 의원으로 있지만 사실 TBS 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과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그래서 나눠보세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께서는 얘기하는 게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거고,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는 아예 출연금을 중단하겠다. 사실 좀 많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 몸을 사리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어준 씨가 뭐 서해 피격 공무원을 뭐 월북했다고 하고 뭐 정말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수없이 했잖아요. 그냥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정말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몸이 떨릴 정도로 그런 뭐 심한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회가 만들어졌는데도 계속해서 김어준 씨가 매일 방송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한 번 출연할 때마다 뭐 200만 원을 준다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5번 나오나요? 그러면 일주일에 1,000만 원 벌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이면 4천만 원이고 1년이면은 4억 8천인데, 이 4억 8천만 원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6년 가까이 뉴스공장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5억 잡고 뭐 무려 30억 가까운 돈을 교통방송에서만 벌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어준 씨가 벌어간 이 돈에는 이 서울에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낸 세금도 절반은 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게 행태냐 이 말이에요, 제가. 또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그 출연료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그 지방 그 세입 세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아야 될 권한이 있고 또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난 업무보고시에 제가 자료를 가져와라, 그 출연료 자료 꼭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못 가져온다.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또 출연료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다 개인정보인 부분들을 가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300억, 1년에 350억 출연금을 받고 있는 TBS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4억 8천, 4억 8천이면 거의 한 1%가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한 출연자가 받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 출연금을 많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한 35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280억 정도로 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출연료를 많이 다른 출연자의 출연료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삭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김어준 프로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은 출연자나 내용이 더 빈약해진 그런 결과를 가져올 텐데. 맞습니다. 그것도 시민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사실 시사 보도가 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사 보도가 아니라 이제 그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물론 TBS가 이번에 그 2020년에 재단화되면서 교통 방송만 하라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취지 자체가 교통과 기상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 시민에게 동등한 그런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로지 시사 보도, 여기에 집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시사 보도도 너무 이제 편파적이고, 맞습니다. 왜곡적이고, 어떤 각도에서 보면 날조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뭐 균형을 잡고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방송하면은 뭐 크게 문제 삼겠습니까? 너무 일방적인 방송을 하니까 이게 차라리 뭐 어디 북한 방송을 듣고 말지, 예? 그 김어준이 방송을 듣고 있을 바에야, 예? 대한민국에 그런 방송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방송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통방송에서 모든 다른 방송보다 더 지독한 그런 편향된 정치 방송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의 힘으로 당선된 시장과 시의회는 그냥 말만 무성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과거에 뭐 그 박원순 시장 때나 민주당 정권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하잖아요. 뭐 심지어 이해찬 씨 같은 경우는 보수를 뭐 괴멸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말도, 괴멸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보수를 아주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말까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20년 자기들이 집권한다. 이것은 뭐 너무나 온순한 말같이 들릴 정도로 괴멸이란 말이 보통 말입니까? 보수라는 것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우리 보수는 국민이 권력을 이렇게 쥐어줘도 무슨 뭐 합리적으로 한다, 중도적으로 한다 이러다가 근데 우리 보수를 지지한 사람들은 얼마나 참 열을 받겠습니까 이게? 이게 뭐 저러려고 뽑아줬냐 우리가. 사실 너무 선비 같죠. 선비 그렇죠. 같고 지성인 같고 너무 체면만 차리다가 사실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규남 의원이 서울시의회에 가서 좀 잘 하세요.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도 좀 따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어.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못 쓰겠어 이럴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는 못 쓰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선봉에 서서 네. 일단은 사실 TBS만 집중이 돼 있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의 예전에 좌파들이 해놓았던 그런 부정부패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뭐 수의계약 같은 것도 지금 다 이제 좌파 쪽으로 다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민 단체라고 해서 많이 위탁이 돼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이 이제 한 10년 동안 계속 같은 업체에 몰아져 있는 상황도 있고, 참 그동안 너무 많이 서울시가 병들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상화하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런 역할들이 이제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에서 할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은 과거 그 민주당 시장과 시의회 때 이렇게 너무 잘못해 놓은 것들을 좀 정상화 시켜달라,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지금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시민들이. 그 단적인 게 바로 김어준이에요.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시민들의 그런 의견 말씀에 이제 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렇고 11월 달까지는 꼭 그 지원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려는 이유, 그 가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에도 그냥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삭감하지 왜 또 내년까지는 주고 내후년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년 또 완벽하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내년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제 심사를 하게 될 거고, 예산안은 아마 뭐 올해보다는 훨씬 더 대폭 삭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1년 정도의 그래도 유예 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원래는 그게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정도를 유예를 하자고 초안이 나왔었는데 저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그 의원총회에서 좀 더 강경하게 가자라고 해서 그 1년으로 유예 기간이 바뀐 거고요. 물론 유예 기간이 없으면 더 시민들 입장에선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기간에서 준비할 기간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TBS 그냥 폐방하면 안 됩니까? 저는 뭐 1년 유예, 2년 유예 주다 보면 결국은 지금 현 시장과 시의회 임기 뭐 거의 끝나갈 것이고, 응? 그러다가 또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서울시를 장악하면 더러 김어준이가 부활할 거고, 뭐 이런 세월을 몇 번 반복하면은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그 정치라는 게 이제 그 국민들, 시민들의 시원한 그 구석을 긁어주는 건데, 사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비판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 더 많이 그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어서 그래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검수완박은 선을 넘었다. 선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좌파 정권이 국민들을 착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만 위해서 방송도 하고 네. 자기 편들에게만 뭐 공사도 주고 수의계약도 주고 자기 편들만 무슨 전부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이라도 시키고 뭐 공동체 뭐라도 시켜서 뭐 수당이라도 받아먹게 하고 이런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진짜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려고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국민을 분열시켜 놓고 자기 편만 가지고 언제나 권력을 쥐겠다 하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오늘 말씀하신 요지를 보면서 참 옳은 말이다. 어떤 선을 지켜주는 선에 유지돼야 나라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선을 넘는 것을 지켜달라고 지금 호소하시는 걸 보고 아 역시 참 저 사람의 머리가 좋구나. 이 논리가 아주 쉬우면서도 명쾌하더라고. 근데 서울시도 김어준도 선을 한참 넘었어요, 이 사람. 아,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한참 선 넘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니까 저는 시사 프로를 다른 사람이 김어준 대신에 맡아가지고 정말 공정한 목소리를 내면은 좀 박수 쳐줄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방송을 서울 시민은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양쪽을.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100대 빵. 민주당은 100이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빵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 언제까지 앉혀놓고 대한 출연료를 줘가면서 누가 어느 국민이 이걸 보고 싶겠습니까? 뭐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사실 방송이라는 게 약간의 편향성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허위 비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뭐 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페레가모 뭐 생태탕 이런 거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다 그게 허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처음에 방송에 나가면 그게 프레임이 씌어서 아 그렇구나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향성 문제도 있지만 허위 비방 방송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사례들이 대부분 선거 기간에 집중이 돼 있다. 제가 알기로 한 40% 정도 이상이 넘게 이제 선거 기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기간 동안 정치 공방의 장이 되는 거죠. 공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장이 돼야 되는데 정치 공방의 장이 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서울시 의회하고 오세훈 시장이 조금 한번 깊이 생각을 해줘서 당신들에게 표를 주고 지지해준 지지자들의 심정도 조금 고려를 해야지. 그냥 오 시장님이야 또 뭐 차기 대권 꿈도 있고 하니까 뭐 중도표도 의식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중도가 좋아하는 어떤 정책의 어떤 집행으로 또 얼마든지 중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김어준 같이 이렇게 편향된 아주 지극히 편향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철퇴도 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조화가 돼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각기도 시장이나 각기도 의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뭔가 정치권에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참 내가 서울시장이 됐다면은 내가 그 다음날 야 김어준 좀 와봐 해가지고 야 너 좋은 말 할 때 나가 내가 딱 그랬을 텐데. 그럼 이제 방송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뉴스공장 가가지고 오 시장이 불러가지고 나가라겠다. 그것도 과장되게 또 얘기할 거야. 아니 뭐 난 그런 건 두렵지 않아요. 그냥 하여튼 넌 나가 빨리. 그랬을 텐데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냥 뭐 편을 갈라놓으니까 나는 뭐 민주당 편이니까 무조건 뭐 민주당이 잘했어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진짜 벽을 느껴요. 절벽을. 대화가 사실 어렵죠. 그렇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든 장본인이 김어준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김어준이 같은 사람이 그런 왜곡 날조된 방송을 계속하면서 그걸 세뇌를 시켰는데 그 사람을 왜 계속 놔두냐 이거예요. 예? 김규남 의원님 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 제 연석 의원으로 당선시켜줄 때는 그런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예? 저는 다른 어느 일보다도 상징적으로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서울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TBS 사건 자체가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갈 지금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BS를 들으면서 듣는 분은 이제 서울에 살았다가 이제 점점 외곽으로 이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선동 정치에 국민분들이 익숙해지고 있으시다. 이미지 정치에. 뭐 정치가 이미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감성 마케팅 자체를 이제 그 전에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정치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치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에 치중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 정치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괴벨스의 선동 정치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거짓말이라도 강하게 주장을 하면 국민들은 진짜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고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그 거짓 선동이 또 확산돼 가지고 굉장한 다수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선동 기법을 김어준 씨나 지금의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아내야죠. 막아내고 서울시에 이제 가시면은 오세훈 시장 그 개인 면담을 좀 요청하셔가지고 네네. 오 시장한테 얘기 좀 하세요. 시장님 이게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본때를 한번 보여주셔야지. 오세훈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단호한 맛이 없어. 좀 박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유하시죠? 좀 생각. 윤 대통령은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협조해주지 않고 발목만 잡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변명거리라도 있는데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런 변명할 거리도 없어요. 이제는 서울시 의회가 다 국민의힘이고 오 시장이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회하고 뜻만 맞으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고 그건 변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 시장님의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거 나중에 계속 이런 걸 그 이봉규 그 유튜버 같이 그 영향력 있는 유튜버잖아요. 보수에 이런 분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오세훈 당신 뭐 하는 거야? 응? 응? 왜 김어준 안 잘라? 즐기고 있어? 응? 김어준이가 날마다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니까 즐겁냐?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비난을 잘못하면 오세훈 시장이 정말 보수의 다수 지지자로부터 두를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김어준 좀 빨리 잘라주라. 하루라도 빨리. 이런 말씀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TBS 정상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시의회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조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좀 많이 약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네. 김어준 씨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시의회는 그래도 조금 강경한데 네네. 오세훈 시장님은 아리송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시의회 도움이 많이 그렇죠. 필요한 부분인데 시의회와 소통하는 것도 의지가 없고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의회와 소통해야 TBS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한 말씀 하세요. 당당하게 정식으로.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서. 시장님 좀 칼을 많이 휘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국민의힘 시의회에서 이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마음 놓으시고 이제 우리 우파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좀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분들이 마음을 놓고 잘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김근남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 의회가 이게 보통 의회가 아닙니다. 국회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회인데 거기에서도 28살의 최연소 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되셔서 정말 젊고 싱싱하고 참신하고 아주 또 실력 있고 또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 정치계에서도 좀 많이 성장하셔서 대한민국 정치도 바꾸고 서울시도 바꾸고 이렇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보면서 정말 이제 대리만족에 대해 할 나이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후배님들이 참 좋은 후배님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참신한 이런 분들 좀 많이 성원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